자, 그래서 마저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는 플룸이 쭉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가 플룸이라 해가지고 마그마 상태로 올라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멘틀은 유동성 고체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얘가 암석 상태로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암석인 상태로 쭉 올라오다가 여기 이 밑에 있었을 때는 외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상당히 강했을 것인데 얘가 올라오면서 누르는 압력이 점차 얘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나중에 점점 풀어지면서 대략 여기쯤에 와가지고 여기 근처까지 와가지고 마그마가 생성되더라 이 얘기죠. 그러면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플룸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다가 외부 압력이 감소가 되면서 풀어지면서 마그마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해령과 같은 경우에는 압력 감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마그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플룸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 뻗듯이 올라가다가, 그러면 얘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열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생성 이유가 압력 감소,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섭입대가 좀 특이한 경우야. 섭입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해양판이 대류판 밑으로 섭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얘들이 쭉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외부 누르는 압력이 아주 클 겁니다. 꽉 쥐어짜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었던 여러 성분들 중에 함수광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함수광물 말 그대로 물을 포함한 광물이란 뜻이고, 대표적으로 이 함수광물 그러면 각섬석이라든지 아니면 흑운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함수광물이 돼요. 얘네 같은 경우는 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 물을 포함하다기보다는 OH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가 압력을 받으면 그것이 삐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쥐어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여기 바다 밑바닥에 있었을 때 여기서 수압으로 강제로 물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압으로. 그러면 그 물이 해양판 섭입과 같이 딸려 들어와서 여기서 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물이 쥐어 짜지면서 얘가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해양판에서 빠져나간 물이 바로 갈 곳은 어디냐면 멘틀이지. 그래서 멘틀에다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요거? 다시 해양판을 쥐어짜게 되면 거기에 있는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멘틀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여기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물이 이게 슬금슬금 빠져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던 물이 멘틀에 공급이 되면서 멘틀의 녹는점이 원래 높았는데 물이 들어가서 불순물이 함유되다 보니까 녹는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깊이에서 녹는점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이 마그마는 물을 먹어서 녹는점이 떨어져 생길 수 있는 그런 마그마. 그래서 얘는 용융점이 떨어져 생길 수 있는 그런 마그마. 그게 43페이지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그마의 종류를 한번 잘 구분하셔야 돼.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양판을 뚫고 나오는 이런 마그마와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무암의 성격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때는 현무암이 우리 지난주에 암석 구분했던 거 기억나지? 염기, 산성, 중성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러면 현무암은 어디에 속할까? 염기, 중성, 산성. 염기성? 그렇죠. 염기성. 그래서 해령에서 나올 수 있는 마그마는 염기성 마그마. 이렇게. 규상한 양이 52% 이하로 아주 적은 그런 무거운 마그마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양판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격을 닮아서 염기성한 마그마가 생겨요. 여기서는 해양판이 녹은 게 아니라 멘틀이 녹은 것이지 해양판에서 빠져나온 물이 멘틀을 녹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긴 이 마그마도 염기성한 마그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지금 있는 것처럼 해양판이 녹은 게 아니라
멘트리 녹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긴 이 염기성 마그마가 위로 슬금슬금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이 대륙지각의 밑에 이런 식으로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륙지각은 난데없이 마그마가 올라와서 밑에 탁 하고 붙었기 때문에 이 대륙지각의 밑에 부분 여기는 이 마그마가 달라붙어서 가열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열에 의해서 생기고 있는 이 마그마는 결국 대륙지각을 녹인 마그마. 그러면 대륙지각은 화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산성암 계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화강암질 마그마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염기성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 산성암질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암석 이름을 따서. 그러면 여기서 얘 때문에 얘가 지금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얘랑 좀 다른 원인이에요. 다른 원인. 그러다가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염기성암에 있는 마그마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염기성 마그마와 산성 마그마가 섞인 상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중성암 계열의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성암 계열의 이 마그마는 결국 얘하고의 혼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마그마들은 얘가 직접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압력이 감소가 되든 녹는 점이 떨어지든 아니면 가열에 의하든 되는 것들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성암 계열의 마그마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마그마가 섞여서 얘가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마그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이렇게 세 군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까지만 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암석 부분하고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 그냥 몰라도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지역을 뭐 세밀하게 다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선 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48페이지 문제를 풀었었지. 네. 그치? 48페이지 문제 풀었었고 거기에서 뭐 7번 문제까지 풀었던 것 같아. 자 넘어가게 되면 그 50페이지부터가 숙제했었지. 문제가 꽤 많았어요. 어렵게 많았어. 자, 나는 숙제를 안 했다 하시는 분. 수업 시간에 커버하려고 했는데 양은 안 돼요. 그렇지? 커버가 안 되지? 하필이면 동영상 찍는 날. 하필이면 동영상을 찍는 날. 그럼 영상에 잠깐 끄고 멈춤 기능이 있긴 해. 일시정지가. 본이에요? 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 50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가 요거 한 구조를 하면서 정리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도 그 몇 가지만 골라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12번 문제. 50페이지 12번 문제. 자, 보시게 되면 가는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 A, B의 녹는 곳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것들 중에서 주요 광물의 부피를 나타낸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나를 보시게 되면 거기 지금 원그래프 있는 걸 보게 되면 석영하고 정장석, 사장석 요 세 가지가 밝은색 광물이지 그러니까 무색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색 광물이 지금 눈 대중으로만 딱 봐도 75%가 넘어가. 그러면 이 암석은 상당히 밝아야겠지. 흑음무하고 갑삼석이 유색 광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밝은 광물이고 그 다음에 A하고 B 중에서 A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녹는 곡선입니다.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녹는 곡선.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A가 화강암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요게 물이 포함되지 않은 현무암의 녹는 곡선. 그래서 A하고 B가 이렇게 우선 짝져진다라고 보면 자 기억 A와 B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아니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결합력이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만약에 녹인다? 그러면 더 높은 열이 필요한 겁니다. 녹는 점이 더 높아진다. 이 얘기지. 1. A는 물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서 아까 있었던 함수 광물을 말하고 있는데 그 각성선이라든지 흑음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 들어있는 광물 중에서 유색 광물 그 두 가지가 함수 광물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럼 니은 맞겠고, 디귿 나는 B를 구성하는 광물의 부피 B이다. B가 현무암이고 A가 화강암이야. 그렇다면 나에 있는 이 성분대로 보면 화강암처럼 밝은색 암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2번이 되고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자, 열점에 의해 형성된 여기 하와이입니다. 하와이에서의 화산섬의 위치, 나이를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화산섬이 최근에 만들어진 화산섬. 그렇다면 거기가 현재 열점이 있는 곳,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머지 화산들은 다 죽은 화산입니다. 죽은 화산들.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거기 있는 그 화산들은 전부 다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동을 한 겁니다.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만들어지고 이동하고. 자, 그러면서 기억 열점은 안류산 해구 부근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가 아니라 나이가 제일 적은 하와이섬 그 근처가 지금 열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니은 하와이는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 여기를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가 태평양판 한가운데예요. 그러면 해양판 가운데를 뚫고 나온 화산이기 때문에 염기성암 계열의 현무암질이 나온다라고 봐야겠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A섬 형성 이후로 판 이동 방향이 북서에서 북쪽으로 변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번에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섬의 배열이 되려면 얘가 만약에 여기 같은 열점 여기가 그러면 열점인 상태에서 처음에 화산을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손은 가만히 있고 이 종이만 움직인다 치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지금 이 화산이 이렇게 배열되고 있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상태에서 얘가 살짝 이렇게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면 나중에 판 이동 방향이 이쪽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자면 처음에는 대략 북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나중에 북서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돼야겠지.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28번 문제를 봅시다. 28번. 자, 화성암의 종류, 이를 구성하는 조한 광물의 부피 B를 나타낸 것들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 얘기를 살짝 했었습니다. 거기 그 밑에 그 주요 조한 광물의 부피 B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라고 쓰여 있는 게 이게 사장석입니다. 사장석. 장석이라고 하는 것은 짱돌이라고 썼어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짱돌. 그 짱돌 중에서 망치로 쳤을 때 사선 방향이 쪼개지면 사장석, 정방향 쪼개지면 정장석. 그래서 그 가가 사장석이고 나가 정장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기억. 가가 정장석, 나가 사장석. 틀렸죠? 반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니은 유색 광물, 그러니까 어두운 광물. 여기에서는 감남석, 휘석, 갑섬석, 흑음모가 유색 광물입니다. 어두운 광물. 이거의 부피 B는 화강암이 더 작다. 그렇죠. 화강암이 더 적고 현무암 쪽, 염기성암 계열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디귿 유문암은 구성 광물의 입자 크기가 크다. 유문암 화산암입니다. 화산암. 그러면 지표에서 빨리 친 거기 때문에 광물 결정 크기가 작아야겠지. 세립질입니다. 그 답이 1번이 되고 있는 것이지. 1번. 암석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다 그냥 그만한 다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워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더 보고 얘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뭘 보느냐. 50번 문제를 봅시다. 50번. 자, 50번을 보게 되면 자, 가는 판 구조, 그 다음에 화성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 A, B, C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나는 마그마 생성 조건, 기억, 니은, 디귿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나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자면 기억으로 해서 마그마 만들어진다, 다 열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압력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 녹는 점 하단이지. 그 다음에 가는 A가 해령 부분,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해령 부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의 B는 섭입대, 그 멘틀 물질이 녹는 그곳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는
여기서 얘네들이 만들어진 마그마가 뚫고 나와서 여기서 빵 터지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호상열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기억. A에서는 니은 과정으로 마그마가 생성된다. 해령이니까 압력 감소 맞겠죠? 니은. B에서는 주로 유문함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것이다. 유문함질 마그마가 아니라 처음에 만들니까 염기성한 마그마, 현무함질 마그마가 될 겁니다. 니은 틀렸겠고. 디귿. 평균 규산 함량은 B가 더 적을 것이다. B하고 C 중에서 지금 규산은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냐면 얘가 염기성이고 얘가 중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규산 함량이 적고 얘가 규산 함량이 더 많아야겠지. 그래서 디귿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2강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82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82페이지를 보게 되면 퇴적함과 재질 구조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4강까지가 고치지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이래저래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네. 자, 그 82페이지 보면 먼저 퇴적함, 재질 구조 나온 게 있는데 퇴적함은 좀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짱돌 중에서 우리가 앞에 화성함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퇴적함입니다. 변성함은 이 지구가 원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 빼고 아니 빼면 안 되지. 퇴적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선 퇴적함에 대한 얘기 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생성 과정. 자, 이 생성 과정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얘네들이 어느 한 곳에서 풍화라든지 침식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풍화나 침식. 자, 보통 이 풍화나 침식과 같은 경우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냐면 대기 중에 있는 물 또는 지면상에 있는 물, 그 다음에 뭐 공기,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깎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과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물이라기보다는 뭐 강,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다른 좀 고위로 지역에 있는 빙하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바닷물 이런 전체적인 모든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짙게 흐르는 강 요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공기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나 공기가 이런 형태로 해서 돌을 깎습니다. 그 깎은 것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이동시키는 것도 물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아니면 일부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얘가 운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 쌓여요. 퇴적이 됩니다. 자, 퇴적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 퇴적되는 지역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 얘네들은 크게 육지에서 퇴적이 되는가 아니면 해양에서 퇴적이 되는가 아니면 해양과 육지가 만나고 있는 연안, 해안가 여기서 얘가 퇴적이 되는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해양에 관련된 것은 큰 특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빼고 육지하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연안이 더 많으니까 해안보다는 더 많으니까 요 두 군데만 살짝 비교 한번 해볼 겁니다. 우선은 육상에서 얘네들이 쌓일 때는 모양을 하나 보잖아요. 퇴적물의 모양을 보게 되면 이 둥글다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각져 있는 상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연안에 쌓인다는 것은 강에 의해서 떼울떼울 굴러와가지고 바닷가 근처까지 간 거기 때문에 오랜 거리를 굴러왔지. 그래서 대부분 다 둥근 상태를 떼요.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구형도라고 말해요. 구형도. 이 용어 정리하는 거니까 잘 적어줘야 돼. 구형도라고 하는 것은 원마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원마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는 요 모양입니다. 모양. 각진 모양이냐 둥근 모양이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둥글게 있을 때하고 각져 있었을 때하고 누가 원마도 더 좋냐라고 하면 원마도는 구형일 때가 더 좋다라고 얘기해요. 양호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원마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면 얘가 얼마만큼 풍화를 받았는지, 풍화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얘가 떼굴떼굴 잘 굴러왔는가, 풍화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풍화 거리, 굴러온 그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풍화 거리를 따져본다 치면 깨진 지 얼마 안 된 짱돌이 주로 있는 곳이 강의 상류지, 그 다음에 한참 굴러서 바닷가까지 가게 되면 강 하류까지 굴러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상류, 하류 중에 풍화 거리는 누가 더 기냐? 그러면 하류 더 길어. 그러면 누가 더 구형에 가깝냐? 원에 누가 더 가깝냐? 그러면 하류가 더 요거랑 가깝겠죠. 그래서 이 원마도는 하류 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상류보다는. 강에서 하류로 가면 갈수록 원마도가 상당히 좋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육지하고 바닷가 근처하고의 또 비교할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육지는 깨진 지 얼마 안 된 것이 쌓이다 보니까 큰 것들과 작은 것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갈과 모래 진흙이 막 뒤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연화는 한참 굴러가기 때문에 많이 갈아졌겠지. 작은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라든지 그 안쪽에 진흙이 들어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분급도라고 합니다. 분급도. 자, 분급은 나눈다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이 분급도는 크기가 다양하게 섞여 있는가 아니면 한 가지 크기로만 되어 있는가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양한지, 다양하게 섞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크기로만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요걸로 이제 분급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더 분급도가 좋냐라고 하게 되면 단일 크기로 있었을 때가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뭔 말이냐면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갈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 크기가 한 가지로만 되어 있으니까 분급도가 좋아요. 모래로만 되어 있대. 그럼 모래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분급도가 좋아요. 그런데 자갈이 들어있는데 모래가 뒤섞여 있는 상태야. 이렇게. 그럼 분급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 분급도가 좋다, 이때가 분급도가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육상하고 연안하고 그 비교할 만한 것 중에서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 무엇이냐 저기 무엇이냐 그 뭐냐 공극률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다. 공극률. 공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퇴적물과 퇴적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지층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토양 전체의 부피 중에서 공극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단위가 퍼센트. 그러면 토양의 부피를 재는 거는 비커든 메터실린더든 거기다 넣어서 눈금만 읽으면 돼. 공극의 부피를 잴 때는 거기다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넣어서 물이 얼마만큼 들어가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공극률과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강의 상류하고 강의 하류하고 어디가 좋냐? 그러면 하류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갈로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었대. 자갈로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공급률이 이게 기껏 해봤자 한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을 집어넣었을 때 자갈로만 되어 있는 그 지역에 물을 집어넣게 되면 전체 부피에 대해서 15% 정도만 된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 있다 어느 지역이 갯벌처럼 그러면 얘 같은 경우 공급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45%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이것이. 그래서 물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보자면 강 상류는 큰 자갈 위주로 되어 있고 강 하류는 작은 진흙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하류로 가면 갈수록 공급률이 더 좋아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하고 이제 연안 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 치면
원마도, 분급도, 공급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더 좋네 나쁘네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퇴적이 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얘들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게 중등에서는 눌려 다져짐이라고 배우는데 고등 과정에서는 압축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압축작용. 자, 이 압축작용과 같은 경우는 요것이지 퇴적물이 요렇게 있는 상태인데 그 위쪽으로 지층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위에 있는 지층의 무게만큼 얘를 꽉 누르겠다 이 얘기지. 확 눌러버립니다. 그럼 얘가 압축이 되는데 그때 이 압축이 되면서 어떠한 특징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의 그 빈 공간, 여기가 지금 빈 공간, 공극인데 이 공극의 전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공극률이 감소를 합니다. 공극률이 감소가 돼요. 처음에 압축이 되면. 그리고 이 공극 안에는 원래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어떤 그 기체가 들어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뭐 한 1m, 2m만 들어가게 되면 이 땅속의 기체라기보다는 저 빈 공간 안에는 지하수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하수들이 눌려가면서 얘가 이 공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줄어들고 그 안에 또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적으로 지층의 밀도가 증가하는 상태로 가더라 이 얘기입니다. 밀도가 증가하는 상태로 점점점 짱짱한 지층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오랜 세월 눌려 그러면 퇴적함이 되는가? 안 돼요. 서로 이 공극 안에 뭔가 접착제와 같은 것이 들어가서 얘네를 서로 붙여줄 수 있을 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굳어지는 작용을 교결작용, 중등에서는 이것을 굳어짐이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교결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어지려면 이 안에 뭔가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야 돼. 여기 안에 뭔가 들어가서 이 입자들을 서로 붙여줘야 되는데 그 물질들을 교결물이라고 합니다. 이 교결물에는 자연 상태에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선은 대표적인 것이 물. 우선 쭉 적기만 하자면 그 다음에 산화철, 탄산칼슘, 그 다음에 규산, 점토광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교결물질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 자, 여기에서 이 물 정도는 잠깐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물, 우리가 알고 있는 물입니다. H2O. 근데 이 물과 같은 경우에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퇴적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중간에 물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 이 퇴적물을 가만히 보게 되면 퇴적물 겉표면에 물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퇴적물 겉표면에 물이 달라붙어 있는데 이 달라붙어 있는 이 물을 흡착수라고 하는데 이거 이름 몰라도 돼요. 이 흡착수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퇴적물과 물이 전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흡착수를 퇴적물에서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흡착수가 전기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퇴적물도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퇴적물이 만약에 옆에 근처에 이렇게 있다라고 치게 되면 이 흡착수가 여기 중간에 붙어 있는 흡착수가 얘도 붙이고 얘도 붙여버리기 때문에 서로 그냥 붙어버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이 있음을 해가지고 두 퇴적물을 이렇게 붙여버리게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얘는 전기적 인력에 의해 가지고 붙여버리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화철이나 탄산칼슘이나 규산과 같은 경우는 그냥 굳어지는 그 성질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점토광물은 자연에서 나올 수 있는 최소 광물입니다. 최소 입자. 그러니까 풍화를 시켰었을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입자. 그것을 점토광물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굳어지게끔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성 과정과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이제 과정상 보게 되면 내용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우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전한 짱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암석. 특히 여기에서는 이 압축 작용부터 해가지고 교별 작용까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따로 속성 작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화성암을 만드는 작용은 화성작용, 퇴적암을 만드는 것은 속성작용, 변성을 만드는 것은 변성작용. 그래서 이제 암석을 만드는 작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짱돌 파트가 많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광물 아닌 게 어디야? 그때 니네가 저는 투할래요 하셨으면 아마 제일 처음에 갈 것이 광물일 거야. 그 1학년 1학기 때인가 그때 광물 배우지. 살짝 그 광물보다 더 많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퇴적암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렇게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켰다 합시다.